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기출문제집 교재 560페이지에 종합문제를 구성해 놨습니다. 자,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 1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죠.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때 3+1로 학습을 했죠. 3에 속하는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에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이중 소속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답방이고 3번에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자격정지 처분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번에 등록의 결격사유 12가지 중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이 결격사유를 해석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50조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죠. 5번에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래서 즉 6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3개월짜리냐 1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하는 이 업무 정지 구체적인 기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기준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법전을 보고 공부하지 않는 관계로 이 기준은 시행령에 정하고 이 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하고 이런 걸 일일이 감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고 반대입니다. 틀렸습니다. 업무 정지 기준은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에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죠.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걸 중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3번에 중개보존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죠. 4번에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라는 겁니다.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답항이네요. 그 다음 3번 문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죠.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권 정관을 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는 없습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다. 3번에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데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해놨는데 자 이것이 이제 24일 기출문제인데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입주권은 특정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이런 권리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자격이 없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 의뢰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최근의 판례를 시험 지문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에 5번에 제시된 판례는 꼭 다시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중개행위에 문제가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중개 의뢰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 약정도 무효이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행하는 자의 보수 지급 약정을
무효라고 보는 판례는 있어도 이 사례는 우연한 기에 단일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이기 때문에 무등록은 맞지만은 중개업을 행하지 않은 자죠. 따라서 그 자의 보수지급 약정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2번에 지역농협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2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이고 3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투자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등록증 대여나 자격증 대여는 무자격자, 무등록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형식적으로 자격자, 등록자가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보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 등록한 사람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그렇게 보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바로 정의 대여다라는 겁니다. 5번에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 원 이상을 공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분사무소를 한 개 설치할 때마다 주된 사무소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보전금액에다가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이 추가로 하는 말의 의미가 정액 설정이죠. 그래서 분사무소 한 개만 설치했기 때문에 주사무소에 2억 이상에서 1억을 추가로 설정하게 되면 최소 3억 원 이상을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됐지만 옛날 법에는 2014년도 개정에서 주소를 기재하도록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뭐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틀린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2번에 공동상속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 능력의 유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에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성관계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하는데 성관계 유무는 시설물의 상태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죠.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얼마를 지불하느냐? 중개 보수의 50%에 대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죠. 5네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상 신고 대상에는 이런 것도 포함된다 하는데 지금은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제도는 폐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서 보면 답이 3개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3번, 5번. 6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는데 기억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죠. 5네. 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 시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중요사항, 즉 보정 설정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 보정관계 증서 사본 등을 교부까지 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에게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죠. 옵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명문의 제재 규정은 없지만 그 밖에 입법 또는 입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 봐서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라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은 있지만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 공인중개사 협회가 지부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죠. 지부를 두는 경우라면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인가사항이 아니고 신고하면 되는 거죠. 지회를 두면은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사무소에 게시하는데 사본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되죠.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우리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도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고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오네요. 한 개겠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지도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8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도 부수적인 중개업이 되는 거죠. 부수적인 중개업이든 주된 중개업이든 중개업이면 틀림이 없다. 옵니다. 기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오타네요.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업공인중개사로서는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공인중개사가 그 전세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게 되면은 그 기업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서 대출해준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렇다면 그 신뢰 책임으로서 대부업자가 이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3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4번에 우연한 기회에 일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죠.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 행위를 했을 뿐이지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9번 문제. 옳은 것이었는데 1.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죠. 3번에 중개인지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했는데 틀려버렸습니다. 행위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다라는 거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틀려버렸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의 이행 시기는 중개 완성된 때입니다. 5번에 이 법은 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물을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현행 법제 1조에는 재정 목적이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21회 때 기출 문제인데 21회 때 기출 당시에는 재정 목적이 해설 5번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에 5번에 적혀져 있는 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21회 때 기출될 당시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고 현재 재정 목적은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현재 재정 목적을 읽어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O와 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했는데 이 기업,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 대행 업무는 할 수 없죠. 우리가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니은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는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 업무로서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O가 되겠습니다. D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존을 해고한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틀려버렸죠. 지금은 해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죠. 리얼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인천중개사무소를 개업 공인중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사용성 낙서를 첨부한다 했는데 이걸 틀리게 처리할 수밖에 없죠. 현행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사로 보면 건물주의 사용성 낙서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사용성 낙서를 첨부한다 하면 틀리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 리얼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입장을 고려해 보면은 이 신청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물주의 사용성 낙서는 알았어요. 결국 이 전대차한 중개사무소겠죠. 그러면 민법에서 임차인이 전대차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건물주라는 것이 결국 임대인이겠죠.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건물주의 사용성 낙서를 첨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전대차 한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이 건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얼도 O 처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답이 없게 되는 거죠. XO, XO 1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출제하시는 분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6조의 조문 표현에 입각해서 건물주의 사용성 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틀리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1번에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쓰는데 1번에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행하게 되죠.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틀려버렸죠. 5년 신경 쓸 것도 없이 200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휴업기간 중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중소속 안 되는 거죠. 4번 휴업기간 지문이 똑같네요. 실수입니다. 그 11번에 3번과 4번은 아세요. 다 문장이 똑같은데 아세요. 해설은 4번에 판례 입장을 소개하려다가 지문을 수정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해설의 4번 판례는 아까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개행위와 관련된 일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고 있는 것이지 중개 의뢰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라는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읽어보시고 학습하시고 문제의 지문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죠. 다만 그 확인 설명할 때는 유치권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정하게 설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거래를 중개할 수가 있는 거죠. 12번 관로안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했는데 자 제가 관로에 채워 넣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업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을 정한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손해배상을 했네요. 손해배상을 할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고 중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따라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쓰는데 1.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죠. 우리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권자는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었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간판 철거 사유에 속하죠. 사무소 이전 신고는 폐업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죠.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례네요.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중개보조는 표시광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죠. 여기에 표시광고를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이것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네요. 14번에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런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죠. 3번이 답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장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왜 통보하느냐? 모르니까 통보하는 거죠. 왜 모릅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5번에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하는 서류가 있죠. 그 송부하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그리고 등록 신청 시 제출된 서류,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을 내놨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장 원본을 반납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니은 거래 정보만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가입 이용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라야 되죠. 그 500 이상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겁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신 이것을 방금 제가 설명했네요. 그래서 거래 정보만 가입 이용 신청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가입 이용 신청할 때 자신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그리고 그 첨부 받아가 제출받은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신청서를 낼 때 그 가입 이용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증 사본을 또 500장 이상 첨부해야 되는 건데 이 지정 신청서에는 자격증 사본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신고서에는 보정보험 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거죠. 원본은 사무소 내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본을 첨부하는 경우는 기억 하나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출문제집을 편집할 때 가장 신경을 쓴 것이 보다 더 많은 첫째, 많은 기출문제를 수록함으로써 문제의 적용력을 기르고 또 점검도 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 한 가지 해설을 어느 교재보다도 풍부하게 다룸으로써 문제에서 답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답도 찾으면서 해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꼭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해설도 꼼꼼히 점검하면서 외울 거 있으면 외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유가 있다라면 다른 출판사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문제집을 많이 사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격시험 공부할 때 기본서는 한 권으로 반복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문제집은 가급적 많은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실전 문제 적응력을 기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이 기출문제집의 강의는 이로써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그 예상 문제집 강의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상 문제집도 다른 출판사 문제집보다도 문제 수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또 해설도 풍부하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수업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기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동안 기출문제집을 수업 들으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